안녕하세요. IELTS 27년째 하고 있는 유미경입니다.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영국 대학까지 가고 싶어서 IELTS를 처음 접한 게 벌써 27년이나 됐네요. 27년 동안 IELTS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IELTS와 유미경,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왔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중고생들이 많이 오던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이 도서관에서 제가 IELTS 공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대로 변하지 않았네요. 영국을 선택한 경우는 우연치 않게 유학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평소에 많았는데 우연치 않게 하이드 파크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센트럴 파크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어디 있는지 별로 몰랐거든요. 자세히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하이드 파크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치 않게 영국을 선택해서요. 이렇게 IELTS와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ELTS를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했어요.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험이 ELTS, 엘츠죠. 엘츠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교재도 없었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시험 신청하러 갔더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 실력대로 해라. 공부를 따로 하는 시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죠? 여기 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IELTS를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로 공부하고 뭐 이랬던 시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실력으로 공부해야 돼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인 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살고 이 동네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는 뜻은 약간 부모님이 조금 그런데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을 만나서 운 좋게 원어민 선생님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첫 시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단 학교 성적이랑 중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와 실제적으로 그렇게 원어민 선생님, 영국인과 미국인을 만났었거든요. 만났던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수업 시간에 한 거를 그 선생님들과 풀면은 학교 가서 다 틀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영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참 좋고 다 잘했는데, 첫 시험을 이렇게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가 나올 것이다. 그게 나오면 그렇게 써라. 나는 이렇게 써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리스닝의 한 문제를 알려줬어요. 뉴질랜드였어요. 뉴질랜드 사람 이렇게 써야 뉴질랜더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뉴질랜드라고 써서 틀렸다고 꼭 ER을 붙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진짜 실제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진짜 뉴질랜드냐 뉴질랜더냐 이 고민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리스닝 문제였거든요. 저는 맞았죠. 그 친구 덕분에. 그래서 IELTS 시작을 조금 편안하게 시작했는데 한 문제. 제가 이렇게 되면서 제 친구한테도 얘기해주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IELTS 시험만 보면 저한테 후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IELTS 시험 문제는 1년에 1개, 2개 만들 때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나왔는데, 되게 운이 좋았죠, 다들. 왜냐면 이렇게 소스를 돌리는지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다들 잘 나왔던 그런 때였어요. 제 주변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시작해서 뭐 학교 다니면서 계속 소스가 모여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지금 이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부터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빨리 캐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학연수도 길게 해서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IELTS 시작은 조금 편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영어를 할 때 외국어라고 생각할 때 일본어가 머릿속에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일본어를 먼저 그러니까 먼저 했던 사람들이 영어하기 정말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도 시간과 그렇죠,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와 외국 나가면서 배웠던 영어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스펠링 똑같고, 뜻 똑같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과인데도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지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동의어라고 여기서 외워요. 우리나라에서 외웠던 단어들. 근데 현지 가니까 그게 동의어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뜻이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sympathetic이에요. sympathetic. sympathetic의 동의어를 pathetic으로 외웠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저 이 근처에 학교 나왔는데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라 지금도 잊지 않은데 그렇게 재밌게 배웠는데 이 영어를 저는 동의어로 알고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pathetic과 sympathetic은 극과 극의 단어죠.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거를 동의어처럼 쓰니까 친구들 사이랑 이렇게 얘기하거나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 표정 변화, 갑자기 막 웃다가 제가 한마디에 다 이렇게 얼음이 되는 듯한 그런 변화를 봤거든요. pathetic은 욕이에요. 쓰면 안 되는 건데 동의어처럼 써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 그러니까 영어사전은 그렇게 나와요. 같은 뜻처럼. 근데 영어 사전을 볼 때 영영사전을 봐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뭐 영영사전, 뭐 어느 사전 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영사전이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영사전 꼭 봐야 돼요. 이 시험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뭐 입시라든가 우리나라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나라 교재를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영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외국 나가서 써야 되니까 꼭 영영사전으로 실력을 다져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터득한 게 뭐냐면 이렇게 표정 변화를 보면서 단어를 다 뒤져봤어요. 어떨 때는 칭찬이고 어떨 때는 욕이고 제가 쉽게 뭐 얘기할 때는 어떨 때는 플러스의 단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의 단어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가려도 표정을 그렇죠? 상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뜻은 약간 전반적으로 뭉텅들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정확한 이런 뉘앙스는 변화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꼭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어 익혀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어가 그게 최고의 핸디캡이에요. 한국 영어가 그거를 많이 변화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돈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영어는 영영사전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IELTS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또 기출문제도 알고 실력도 좀 있었고 어학연수도 1년 9개월 한 덕에 대학에 입학해서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전공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과는 메디컬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거의 없었던 학과도 별로 없었던 그런 시기라 유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언어가 장애가 될 줄 몰랐는데 뭐 리스닝이라든가 한국에서도 배웠던 영어와는 뭐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웠지만 또 달라서 많이 어학연수를 또 1년 9개월을 거쳐서 또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준비 기간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근데 제가 하는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학원도 한 군데 다닌 게 아니라 3-4군데 다니고 개인 교수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처음 들어가서 노트 필기를 하는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쫙 얘기해 주는 거를 노트를 완성을 딱 하니까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있죠. 뭐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I beg your pardon, sorry 뭐 이런 것들 한 3-4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화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수업은 저렇게 잘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하는
좀 얄미운 애로 생각했는지 3년 내내 저와 말하지 않은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게 지금까지도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그 교수님이랑 뭐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친구들 간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쓰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왜 교과서에 안 나오고 랭귀지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영어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고를 모아놓은 교재가 나중에 제가 EBS에서 의뢰를 받아서 바삭바삭 영국 영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는 정식 영어이기보다는 소고 모음집, 네,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영어를 배웠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친구 덕분에. 왜냐면 욕을 많이 해서 이렇게 조금 동양 친구는 동양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건방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친구 관계에서 뭐 영어가 어느 정도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극복이 되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또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에세이 쓰는 거. IELTS처럼 에세이가 250자지만 실제적으로 영국 대학은 모든 과정이 에세이로 다 숙제 에세이, 시험도 3시간짜리 에세이, 다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어 배경이라는 건 단어 외우고 문법 좀 배우고 뭐 이런 영작 조금 하고 이런 개념이라 저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IELTS 성적이 높더라도 그걸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은 게 그냥 그래서 에세이가 안 써지길래 베껴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컨닝. 영국에서 치팅하고 이렇게 뻔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대로 베끼는 거거든요. 리라이팅, 파라프라이징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생활에서 영어라는 것 저한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갔다 오고 2년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와서 영어 잘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제 영어 실력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어에 손을 놓지 않고 IELTS 시험 뭐가 나오는지 계속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IELTS와 관여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기 전에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얘기했던 2가지 친구 사이의 영어와 또 에세이 쓰는 거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배로서 유학생 선배로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네요. 네, 지금까지 유학생 유미경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 강사, IELTS 강사 미키 유미경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